지금 오늘날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공정하다고 하지만은 불공정한 사회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많이 달라져 갖고 있는 사회야.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갖고 가는 경우는 많질 않아요. 아버지나 주위의 그 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그 요건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은 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취직이라든가 이것도 더 많이 차이가 나게끔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가난했을 때 같으면은 공부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갖고 있는데 지금은 계층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 고정화돼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의 부와 그 상류층들의 사회가 고정화돼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갖고 있어요. 공정을 외치고 어쩌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갖다 대변한다고 한 사람들도 전부가 다 자기 그 부의 사다리 안에서 자기네들의 불공정을 가져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 자녀들 하는 거 보면은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스펙을 갖다 만들어주려고 부모가 다 만들어주고 있지. 어디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 군대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군대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공정하다. 공정을 외치는 자들이 더 공정하지 않는 것이고 정직을 외치는 자들이 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그걸 남 속이는 것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 선생님 누구 아시는 분 하나가 뭐 3년인가 5년간 일하다가 거의 될 뻔 봤는데 면접할 때 고위층 쪽을 누가 면접 볼 때 그 있냐고 물어보더라면서요. 아, 그거요. 보통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아버지를 다 확인을 해요. 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제 군에 있는 경우는 별 하나나 두 개 예. 그런 거는 다 관리를 하죠. 아, 아버지가 누구다. 그 다음에 언론사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은 모르겠는데 정직원으로 되는 케이스에 있어서 대기업 고위 임원이나 그런 사람들 루트가 있어야지 그걸 적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나 루트가 있어야 뭐 이렇게 광고부터 시작해서 뚫을 수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작용을 하는가 봐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나 봐요. 회사 기여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사회에서 앞으로의 그 취직이라든가 직장이라는 것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신약 개발이나 기술 쪽이나 혁신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기술만 있으면 투자금이 계속 몰려들고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이 따라와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옛날에도 배가 고팠지만 인문학자들이 시인은 더 그렇고 텍스트 자체가 지금 미디어에서 다 밀려버렸잖아요. 활자 자체를 누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나요? 예. 그냥 활자는 양념 같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텍스트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사고의 영역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게 훨씬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모, 몸, 그 다음에 뭐 소리, 목소리 그런 것들, 패션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기술의 양상도 이제 가시화돼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더 편리하게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 가고 있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인문학을 하는 것도 문학을 하는 것도 문학 중에서도 시를 하는 것도 더 시인들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개발이라든가 개발 쪽으로도 가고 인문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연구원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도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그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거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 그 스펙에 따라서 그 가지는 거기 때문에 또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머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과 교육 속에서 이게 돼야 되고 천재적인 머리나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 또 그거를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기술 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네. 그 천재 몇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70%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1%가 가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을 그 학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공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서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머리가 안 되고 약간의 그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자기 부모님의 능력도 안 되고 자기 머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간발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요. 우리 사회의 공정과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선거로 뽑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가고 있는 그 공정성의 문제예요. 다. 이것이. 그것을 이미 그 사람들이 먼저 깨고 항상 지내왔던 거야. 이것이요.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이런 것이 실현이 되겠냐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회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화라든지 공산주의화가는 그런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우리 사회가요. 그 공정성이 항상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네 주장하듯이 민주주의 외쳤잖아요.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 공정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들이 뒤에서는 다른 짓을 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시인께서는 그 간발의 차이로 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간발의 차이가 아닌 만들어진 예정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앞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의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가능했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자녀들이라든가 얘네들이 살아가는 사회는요. 고차가 됐다. 시멘트가 돼버렸다. 이거의 바닥이 이미. 이제 파헤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본 거예요. 이게 회사를 들어가는데 회사가 자기네들이 뽑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인맥으로 해서 그 회사가 커가고 싶으니까 그 인맥을 뽑으려고 그런 거야. 네. 인재를 뽑는 게 아니고 인맥을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뽑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걸 다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회사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걸 하기가 시장성 있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A를 하는 거거든요. 30% 가치를 더 주고라도 또는 그 배의 가치를 주고라도 그렇게 M&A 하는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M&A 하는 거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뭐라는 건 아니야. 그렇죠. 50%나 80%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정의 사다리가 적어도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되 5% 정도는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공정하게 더 시험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고 특히 대학 입학 같은 경우에 사정 이거 정말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사학위라든가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의 공정성 이 학문에 대한 공정성 그런 것이 무너져버리면 안 된 거야. 이 사회라는 것은 기본 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인맥을 타고 올라가는 거. 학교, 입학의 문제나 군대 이런 배치의 문제나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가장 공정해야 될 지금 기본을 쌓아야 할 그 장소에서부터가 불공정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 예, 그러니까 그것도 뒷구멍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직으로 얘가 바뀌어버리고 그것도 누군가의 빼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최소한 공무원이라든가 이쪽에 우리가 국가 시스템 안에서 쓰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채용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의하든지 어떤 그 선발 기준이 명확해갖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안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누군가 뭐 해서 들어오고 지자체도 그 많고 시민단체도 자기 아는 사람 쪽에만 이거 지원해주고 하려는 것이 많아요.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공정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밀려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정치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네, 그냥 인맥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과 규정을 따라서 쭉 상식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직으로 밀려나게 돼 있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 실력을 평가하는 그 윗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요. 그런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실력을 정확하게 공개 검증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식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사다리를 타고 그냥 쭉 고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회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라든가 꽂아갖고 올라온 사람들은 올라간 거 인정한다 이거야.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한이라든가 회사의 기여도라든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라든가 기타의 기여도에 의한 전체적인 그 평가 자료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내 선거운동하고 뒤에서 이만큼 많이 하고 했던 거 아니까 그걸 승진을 하고 저건 한직으로 보내버린다. 지자체에서라든가 이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요. 자치가 더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선거를 따라서 자기 이거 이익을 따라서 더 우대를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보고 가야 되지 뭐 승진내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만들어지는 제도예요?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지방자치를 대폭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 뽑는 경우를 아주 작은 케이스로 한정해두고 나머지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게 돼야지 지방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재정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낭비도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군수라든가 시장은요 행시로 해갖고 올라간 게 더 정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도지사하고 도의원 정도나 선거로 뽑고 인사가 미치지 않게끔 개별적으로. 그리고 군수나 시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그냥 전부가 행시나 국가 공무원 선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하심 없이 그냥 그거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일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게끔 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인정 못 하겠어. 진짜로. 이거 우리나라가 지자체 해갖고 상당히 많이 나는 혼탁해지고 잘못된 것이 많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자체에 대한 것이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여기까지만 하죠. 예.